제가 장관이 된 지 지금 5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열심히 우리 직원들과 대한민국 경제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가야 될 길은 오픈 이노베이션 네이션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이렇게 발표하게 해주신 동아미디어그룹에 대단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던 게 1986년입니다. 그때 저와 같이 미국에 상륙한 것이 현대자동차의 폰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에서는 매일같이 현대자동차의 조악한 품질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하는데 우리도 못할까? 전통 유럽의 강국인 유고슬라비아는 유고라는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했고, 일본과 한국이 하는데 우리도 못하랴 해서 대만도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했습니다. 그 자동차들은 지금 전부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롱받았던 현대자동차는 지금 세계 5대 자동차 메이커가 됐습니다. 1983년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 삼성은 반도체 산업의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이유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1위 회사가 됐고요. 지금은 전 세계 반도체 1위 회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영화 1987이 많은 분들이 보았는데요. 이 1987 경제학자의 의미에서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면서 그리고 고도 성장을 이루었던 한국 경제가 86, 87, 88 3년 연속 10% 이상의 성장을 합니다. 한국은 고도 성장을 했지만 3년 연속 10% 이상의 성장을 보인 때는 이때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86년에 아시안게임을 치렀고 88년에 올림픽 게임을 치렀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고도성장 국가이며 동시에 민주화를 달성한 자랑스러운 국가임을 만천하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게 뭐 어려워? 일본도 하고 독일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세계 최초로 로켓을 쏘아 올린 나라입니다. 일본은 1941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를 만들어서 진주만을 폭격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들이 전쟁이 끝난 후 모든 것은 파괴되었지만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을 우리는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우리 다른 LG나 SK나 세계적인 혁신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들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로서 저희는 그 다음 그래프를 봅니다. 그 87년을 기점으로 한국 경제는 30년간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저희는 경제학자로서 10여 년 전부터 이 그래프를 지적하면서 한국 경제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추세선을 잡았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일본도 미국도 위기를 맞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 경제는 지금도 쇠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0년간 노력했고 어떤 정부도라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기업의 문제도 아니고 중소기업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던 1986년에 미국에서도 미국이 망한다고 매일같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이겼지만 진주만 폭격은 살아남았지만 일본 사람들이 맨하탄을 사들이고 미국 땅을 다 사들인다고 위기의식을 높이는 기사들이 매일같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몇 년 동안 우리는 일본식으로 가야 된다, 독일식으로 가야 된다 논쟁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제가 귀국하던 1991년쯤 되면 미국에서는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미국식으로 간다. 그리고서는 구글과 같은, 페이스북과 같은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고 미국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바로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 30년 쇠락하는 한국 경제를 되돌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저 추세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뭐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간이 걸리니 지금 축적이 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저희의 생각은 새로운 방법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30년간 안 된 방법 말고 새로운 방법을 한번 해보자.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간단합니다. 케인즈의 이론에 의해서 한계 소비 성향이 낮은 집단으로부터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집단으로 가면 단기적으로 경제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케인즈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라고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돈을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청년 일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인력 경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은 단기적인 정책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혁신 성장을 향해 가야 됩니다. 아마존은 199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구글은 9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텐센트 9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알리바바 9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다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 기업 중에서는 99년도에 만들어진 네이버가 거의 유일합니다. 시가총액 수십조 원에 불과합니다. 세계는 지금 생태계 전쟁 중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큰 나무가 자라는데 작은 나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작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은 큰 나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분과 다른 성분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큰 나무가 더 크게 자라는 그 숲의 원리라고 합니다. 큰 나무는 작은 나무를 도와주고 작은 나무는 큰 나무를 도와줍니다. 한국 경제는 마치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대기업들은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그 대기업들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국 경제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과 관련되지 않은 작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는 사막과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중소기업을 돕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도와도 대기업의 그 선진적인 지식과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대기업의 인력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은 크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작은 창업 기업들을 엄청나게 인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5대 IT 기업들이 지난 몇 년간 400개가 넘는 창업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경제의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의 대기업은 폐쇄적입니다. 한국 경제의 대기업 폐쇄적인 구조는 계열사가 있고 그리고 하도급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계열사 중에서도 특히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서 골목상권을 침투한다. 그리고 계열사가 하도급 업체를 쥐어짜기를 해서 기술 탈취를 하고 납품단가 쥐어짜기를 한다.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가 제대로 기술 개발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 정부가 열심히 해야 되고 대기업들도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되겠는가가 저희의 질문입니다. 그것은 폐쇄적인 대기업 구조 내에서의 문제지 그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독립적인 중소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는 대기업이 지원할 때 가장 성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공장을 지금 2022년까지 2만 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들어보니 삼성전자, 현대차가 지원한 스마트 공장이 가장 효과가 좋더라.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공장 지원단을 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저기서 기술을 가진 분들의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을 돕지만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돕는 것보다는 생산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확신을 제가 갖게 된 이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는 생태계 경쟁을 하고 있고 이제 대기업도 바로 독립적인 자기 하도급 기업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기업 그리고 새로운 창업 기업들을 지원할 때 대기업도 좋고 중소기업도 좋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창업자들도 좋은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위에 있는 폐쇄적 혁신은 그동안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삼성전자의 서플라이 체인은 세계 최고입니다. 애플이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애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빠르게 휴대폰을 개발하고 출시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폐쇄적 혁신 모형인 한국의 재벌 구조에서는 삼성전자는 그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으로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더 이상 그 모델은 우리의 경쟁력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삼성전자에게 제일 먼저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커다란 시장을 우리는 뺏기고 말았습니다. 구글은 알파고를 개발했습니다. 창업 기업을 인수한 거죠. 우리 인공지능 부분에서 지금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유지하는지 우리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대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창업기업이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의 대학이, 연구자들이,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서 오픈 이노베이션 국가를 만들 때 한국 경제는 재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 길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의 관료주의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벌이 손쉽게 기술 탈취를 할 수 있는데 새로운 기업을 인수할 동의는 없습니다. 재벌이 손쉽게 하도급 업체를 쥐어짤 수 있는데 대기업이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할 동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전부 소원이 대기업의 하청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하청기업이 되면, 하도급 기업이 되면 그때부터 쥐어짜기, 납품 단가는 매일같이 낮추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경제가 중요한 거죠. 공정경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혁신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픈 이노베이션 네이션, 개방형 혁신 국가이고, 그 개방형 혁신 국가를 위해서 바로 이렇게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반면에 대기업이 창업기업을 도울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창업기업을 M&A 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기업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미 대기업들도 시작했습니다. SK는 오래전부터 오픈 이노베이션을 전면에 내걸고 창업자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내벤처를 적극적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고, 이 삼성전자의 사내벤처들이 지금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드디어 오픈 이노베이션 거점들을 금년에 서울에 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세계 5대 거점을 개설하기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화 역시 드림플러스 창업센터를 지금 만들었고, 거기에 지금 창업기업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들도 이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에너지가 이제 우리가 개방형 혁신 국가로 간다는 그 방향으로 결집될 때 저희는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데서도 이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 송정역 앞에 조그만 송정역 시장이 있습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통시장을 지원하는데 많은 돈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맨날 야단 맞습니다. 이거 성과가 있느냐? 그중에 일부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 성과를 낸 대표적인 기업이 송정역 시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과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광주시와 그리고 현대카드가 합쳐서 송정역 시장을 바꿨습니다. 작은 시장이고 전통적인 국밥집과 젊은 청년 창업자들이 함께 있는 아기자기한 시장인데, 무엇보다도 현대카드의 그런 민간 마케팅 기법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광주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현대카드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창업기업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루미르라고 하는 작은 기업이 있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그것을 발명했는데
제3세계에 가서 그것을 갖다 놓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식용유, 폐식용유를 가지고 이걸 사용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바꿨습니다. 폐식용유 하에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전기를 만드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 작은 혁신 기업을 지금 GS 글로벌이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시장을 뚫었습니다. 인도에 놀러 갔다가 전기가 없어서 고민하던 우리 박혜린 사장님이 한국에 와서 우리 청계천에서 전기를 만드는 작은 발전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뛰어난 발명품으로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요. 갑자기 미국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인도를 목표로 해서 했는데 미국에서 많이 팔린답니다. 미국에 등산 가는 사람들이 이거 들고 요즘 다닌답니다. 지금 이 기업은 우리 대기업이 도와주면 인도 시장을 뚫어볼 텐데 하고 대기업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청년 창업사관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젊은 의사 한 분이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자기가 응급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초음파 진단기가 휴대용에 있었으면 좋겠다. 전 세계에 알아보니까 그것이 아직 없더라.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관학교에 1년 동안 다니시고 그리고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벤처 캐피탈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시장의 경쟁자는 필립스입니다. 세계 굴지의 초음파 진단기 기업들과 이 작은 기업이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기업들과 잘 협업이 된다면 저는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하에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습니다. 혁신에 나섰습니다. 개방형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가 중요합니다. 저희 대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도적으로 혁신기업과 중소기업을 도울 때 저희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태펀드는 지금 그런 방식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정부가 지원하는 R&D 자금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팁스 방식입니다. 민간의 액셀러레이터들이 먼저 투자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정부가 지원할 때 효과를 낸다는 것이 팁스 방식입니다. 저희는 지금 대부분의 정책을 팁스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민간 주도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니버리라고 하는 영화를 같이 보자. 이 영화를 보면 전통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구단의 운영을 이제 숫자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운영하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미국 오클랜드 야구단의 실화를 영화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을 돕는데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는데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혁신 정책을 추진하자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영학 조직 이론 중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스크럼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바로 스크럼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지금 시스템으로 바꿔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개방형 혁신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창업기업, 그리고 정부가 그리고 연구기관이, 대학이 모두 힘을 합쳐서 힘을 한 군데에 모을 때 우리는 무서운 괴력을 낼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비스 기관으로
전면 탈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경쟁 상대는 삼성과 현대차의 서비스처럼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부의 지원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가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개방형 혁신국가, 그것을 성공시킬 때 한국 경제는 30년간의 쇠락의 그 고리를 끊고 재도약할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